자, 대통령이 네덜란드 가가지고 또 반도체 협력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국에서 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 딱 100원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높은 위치에서 지금 계속 길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OX 한번 들어볼게요. 반도체주 지금 안 비싸다, 접근 가능하다, O. 조금 더 기회 줄 때, 떨어질 때 담아야 된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 요건 의견이 갈리네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좋은 거 알겠어, 내용 알겠어, 공부 다 했어. 근데 주가가 조금 비싸. 근데 기회를 잘 안 줘. 여기서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상을 이사님은 접근 가능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반도체를 조금 이제 뭐 느긋하게 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AMD가 반도체 지수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해줄 정도의 모멘텀, 결국에 답은 시장에 있는데 그 시장을 살펴보니까 AMD가 있는 거죠. 지금 뭐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더라도 그냥 V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은 AI 내에서도 이제 학습 시장이 아니고 이제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GPU보다는 NPU가 더 중요해지고, NPU 나오니까 또 온 디바이스 AI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이 종목이 지금 13% 상승하고 있는데 더 상승할까? 기술적으로 지금 부담되는 자리인데,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뭐 19%, 25% 그렇게 두 자릿수 상승을 보인 종목군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하락한 종목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반도체는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 것 같냐면은 1월 달 보통 통상적으로 1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잠재 실적 발표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까지도 기대감이 소멸되지 않고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그거 1월 첫째 주 그거 지나서 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CES도 있죠. CES. 예, CES 1월 9일에서 1월 13일 그것도 있고요. 또 며칠 후에 뭐가 있냐면은 언팩 행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첫째 주, 뭐 두셋째 주 있고, 또 10월 말에는 또 SK 하이닉스 실적까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움직임을 살펴보면 계속 기다리다 보면 좀 약간 놓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보유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로 좀 이렇게 노려셨던 분들은 아마 뭐 이번 주 어쩌면 사실 수도 있고, 못 사신 분들이라면은 좀 수급이 강한 종목으로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주춤할 때, 그것도 오늘 좀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서 산다는 게 아니고 조금 주춤할 때 봐야 되지 않을까. 네, AMD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무조건 접근은 좀 해야 되는 쪽으로 좀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민재기 팀장님은 X. 일단 들어볼게요. 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네. 반도체가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 반도체가 주춤할 때 분위기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장표를 가지고 지난주 그대로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네. 지난주에 제가 AMD의 이벤트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시장에서 기대치를 넘어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반도체 분위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저는. 예, 그리고 앞으로도 12월에도 등락은 있을 거예요. 그냥 일자로 올라가지 잘 않습니다. 물론 미국은 우리보다 에너지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AMD, 인텔, 마이크론은 그렇게 올라가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숨고르기는 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조금 사자라는 접근 자세라는 거죠. 뭐 덕대고 올라갈 때 추격하자 이런 건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장중에 특징주라고 뉴스를 하나 봤는데, 풍국주죠. 풍국주정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인가요, 우리? 풍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술 네, 그렇죠. 근데 풍력이랑도 뭐 엮이지 않았었어요? 그런가요, 풍국주정? 저는 그거는 몰랐네요. 아니었나? 네. 아무튼 풍국주정이 예. 온 디바이스 AI의 수혜주로 움직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오늘 기사로. 풍국주정이 예. 온 디바이스 EUV 장비의 필수 핵심 소재, 뭐
탄산가스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오늘 그래요? 특징주 기사가 막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디바이스 AI도 돌 만큼 한번 돌았구나. 왜냐면 이제 메인이 아니라 주변까지 이렇게 막 확산이 돼 버리면요. 한번 다 이제 그 테마도 이제 어느 정도는 훑어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곁다리를 잡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까지 하나 돌고 나면 결국에는 숨고르기를 좀 하는 부분이 됩니다. 최근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STO 관련해서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그다음에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끊임없이 오를 것 같았잖아요.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또 이번 주 들어서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구간이 나올 것이고 반도체도 그럴 때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이제 주도의 2차 전지 아니면 반도체가 지수를 끌고 가려면 둘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움직여야 되고, 아니면 지수가 크게 움직이려면 둘 다 가야 되는데, 저는 2차 전지보다는 훨씬 더 당분간은, 특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아까 이사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네. AMD가 이미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해서 넘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석스 반도체가 일단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건 주도점은 반도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당분간은 이어지고 적어도 내년도 뭐 1, 2분기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적어도 조정받을 때는 관심을 또 둬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 받을 때라는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 날 뭔가 발언이 나왔어요. 그죠? 이상한 발언이 나와서 금리가 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소한 뭐 5% 이상씩 빠진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조금씩 분할해서 사라는 말씀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적정한 가격을 지금 차트를 종목별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미국에 올랐다고 해서 그 다음날 우리가 오를 때 그렇게 추격해서 사지 말고, 국내적인 수급적 이벤트로 인해서 빠지게 됐을 때 그럴 때 좀 생각했던 것보다 요건 좀 빠져주네. 그러면 여기서는 분할 매수를 조금 나눠서 한번 해볼까라는 판단이 될 때, 그럴 때 좀 나눠서 담으시는 것을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똑같은 질문. 뭐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AI 반도체, NPU, 온디바이스, 뭐 디자인하우스, IP 업체, 그런 좀 주목하는 반도체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해서 얘네들 지금 주가 안 싸죠? 이상엽 이사님. 안 싸. 비싸죠는 좀 제가 표현이 과한 것 같아서 싸진 않죠. 근데 주가라는 게 특히 반도체는 6개월 정도를 선행하니까. 선행하니까, 그래서 지금 질문 잘 주셨는데요. 나중에 이게 지금 4분기 실적 기대감도 뭐 1월 첫째 주 금요일 그걸 뭐 또 보고 있다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1분기에요. TSMC가 이게 이제 이번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매출 총 이익률이 한 53%가 전망이 되는데, 내년에는 반도체 시장이 파운드리보다는 그동안 힘들었었던 메모리 쪽으로의 성장이 굉장히 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TSMC가 파운드리 쪽의 수익성이 좀 안 좋아져서 내년 1분기에 매출 총이익률이 50%가 안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국내 기업들도 물론 메모리 쪽의 성장성으로 이제 지금 뭐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고 있지만 1분기 실적에서 파운드리 쪽의 좀 수익성을 국내 기업들도 좀 신경 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나오면은 기대감으로 상승하다가 6개월 좀 땡겨서 움직였는데 정작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거 확인하게 될 때쯤은 오히려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래서 6개월 땡겨서 움직였기 때문에 향후에 언젠가는 또 이제 오히려 좀 많은 분들이 좀 진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상승가도 가파를, 그때가 고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미리 생각해 두시면서 좀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 세미라고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 장비 매출액이 전년보다 6% 감소한 1,000억 달러를 기록하고 2023년 1,053억 달러, 2025년 1,240억 달러 이렇게 계속 늘어날 거라는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좀 여유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은지, 민재기 팀장님부터. 네, 일단 제가 아까 이제 뭐 조금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너무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말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예.
그 일례로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어서 장비주 하나 같이 연결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라고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오늘 한번 흐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중에 5% 이상 이렇게 올라가다가요. 지금 윗꼬리단 음봉이 만들어졌어요. 영망치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전고점 돌파하는 것으로 생각돼서 34,000원에 샀다면 사자마자 오늘 31,300으로 끝났기 때문에 거의 한 8% 마이너스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밑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요 위치 정도였다면 전고점 돌파하는 그러한 그림을 보고 강력하게 한번 따라 붙어도 되고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재료가 처음 듣고 신선한 거면 괜찮은데요. 지금 이미 이야기를 시장에서 많이 했고 위치가 지금 이격이 21선, 61선이 저기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주가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서 숨고르기를 할 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대신에 상대적으로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최근에 뭐 우리 ASML 뭐 방문한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대통령도 가시고 이재용 뭐 회장, 최태원 회장 같이 지금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좀 바닥에서 아직 안 오른 쪽을 오히려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뭐가 있을까요? IM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IMT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이 리포트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HBM, EUV 나는 둘 다를 표현 안 하고 둘 다라고 이렇게 귀엽게 또 표시를 하셨네요, 그죠? 이거 네. 옛날 애드립이죠. 데이비 베컨 그런가요? 모토로라 네. 광고 찍을 때 난 둘 다. 네, 그래서 전공정 쪽도 하고 후공정 쪽도 하는 장비 기업인데 이 회사의 세정 장비의 키워드가 뭐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EUV 마스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CO2 클리닝 장비는 HBM 공정에서 또 쓰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가장 핫한 쪽을 다 양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장비 회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뭐 1개월, 3개월 뭐 이렇게 가면 락업 물량 해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 공모가가 이 회사는 14,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되면서 파두인가요? 파두가 이제 기술 특례 관련된 네.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같이 덩달아서 빠졌는데 공모가를 지켜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가가 하단인 것 같고요. 올라가면 지금 윗꼬리가 계속 이렇게 달리고 있는 부분이 2만 원 이상으로 가니까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만약에 시장에 이번 주 그다음에 이벤트로 인해서 조금 흔들려 준다라면 공모가 부근 정도에 만약에 이렇게 조금씩 내려갈 때는 좀 관심을 가지고 분할로 관심을 가질 때 올라오면 2만 원과 요 위에서 2만 원 이상에서는 좀 챙기는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으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2만 원 위쪽에 있는 22,000원 정도로 목표가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18,000원 아래에서 좀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22,000원, 손절가는 17,410원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상현 비사님도 하나 주신다면 오늘 또 올랐던 종목이긴 하네요. 네, 테크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테크윙. 네, 테크윙이 현재 그 HBM 테스트 핸들러 장비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회사가 지금 큰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10월 달, 11월 달 2개월 연속 상승했고 그 상승의 그 중심에 기관이 있었는데 왜 큰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회사가 큰 변화를 할 때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죠. 지금 안성 사업장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매각 자금을 한 1,000억 원 정도. 그래서 올해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무관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천안이랑 이제 아산 쪽에 집중해서 이제 증설 캐파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또 본사는 또 동탄으로 옮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변화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좀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오른 다음에 조금 살짝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가격권이 어디냐면 올해 6월 달, 7월 달에 부담이 됐었던 정고점에서는 이제 정고점이 하방 경직성으로 작용해주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아래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적자, 내년 흑자 전환 기대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700원 보고 있습니다. 12,000원이 목표가, 오늘 기준으로 9,510원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손절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역시나 자율주행, 뭐 AI,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